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이 환기관의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이 환기관, 벤틸레이팅 튜브라고 부르는 관은 주로 삼출성 중이염의 수술적 치료에 사용합니다. 중이 환기관을 통하여 외부와 통해 있지 않은 중이각 내로 공기 유입 및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소화에서 미성숙하거나 일시적으로 기능 저하가 된 이관의 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하거나 비인강암, 외상 혹은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중이 점막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관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이관 개존증으로 인해 말을 하거나 할 때 귀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중이 환기관은 다음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는데요. 우선 중이강의 환기와 저류액을 배출시키고 중이강의 정상적인 함교화를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인 중이강 내 점막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불필요한 중이강 내 저류액의 제거로 정상적인 청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이환기관 때문에 오히려 비강 내의 분비물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이강으로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중이환기관이 소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할 때에는 이러한 목적에 맞는 환기관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이환기관과 환자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삼출성 중이염을 가진 어린 소아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중이환기관의 유치가 필요함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관이 탈출한 다음에 다시 삼출성 중이염이 재발한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가급적 같은 종류, 같은 크기의 중이환기관 삽입을 권유드리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오래 갈 것을 기대해서 한 사이즈 큰 중이환기관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중이염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나이 든 소아에서는 가급적 짧은 기간 동안 유치 가능한 환기관, 즉 작은 환기관을 선호합니다. 이관 기능 부전 혹은 여러 번의 환기관 삽입으로 고막 위축 등의 변형이 있거나 2년, 3년 이상 장시간 환기관의 삽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T튜브 혹은 큰 사이즈의 롱텀 튜브를 사용합니다. 중이환기관 삽입 후 수술 후 경과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수일 혹은 수주 내에 내원하도록 하여서 환기관이 정상적으로 위치하는지 고막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수술 시 출혈이나 저류액이 굳어서 중이환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외래 경과 관찰을 하면서 환기관이 제자리에 있는지, 고막 상태는 정상인지, 삼출성 중이염이 재발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술 전에 청력 저하가 의심된 환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 후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회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 전에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상적인 청력 여부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이환기관 삽입술을 결정하기 전에 중이 임피던스 검사와 주파수 변조 이음향 방사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뒤에 외래 방문을 하도록 해서 중이환기관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2달 뒤에 외래 경과 관찰을 합니다. 이때에는 수술 전에 시행했던 주파수 변조 이음향 방사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수술 전에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던 아이가 저류액이 제거되고 정상적인 고막으로 회복되면서 정상 청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또한 석 달 이후에는 석 달마다 외래를 방문하여 튜브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유드리는데 제가 속해 있는 병원의 특성상 지방 환자분들이나 지역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급여 회송을 시켜서 지역 병원에서 3개월마다 확인하고 이후 튜브가 빠지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혹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재외래로 다시 의뢰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중위환기관의 다양한 모양으로 있었는데 역시 중위환기관을 만드는 재질도 여러 가지 재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환기관이 좀 더 정확한 시간 동안 유지가 잘 되고 안에 저류액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 쉽게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이물질 반응으로 인해서 중이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문헌으로는 티타늄 계통과 실리콘 계통의 중위환기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 외부의 연구나 저희 병원 연구에서 봤을 때 티타늄 재질이나 실리콘 재질에 둘 다 특별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이환기관을 삽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이환기관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질 반응 혹은 세균이 증식해서 생기는 이루가 있습니다. 또 중이환기관으로 인해서 고막이 딱딱해지고 위축되거나 함몰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이환기관이 탈출했는데 그 중이환기관에 있던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중이환기관 삽입했던 곳으로 피부가 자라 들어가서 진주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중이환기관이 일찍 빠지거나 막히거나, 그리고 중이각 내로 환기관이 빠지거나, 탈출을 안 하고 환기관에 그대로 2년, 3년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거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합병증을 말씀드리면 이루가 10에서 26%, 고막경화증은 75%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천공 역시 3.1%, 진주종이 1.1%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고된 논문인데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루가 수술 후에 발생한 경우가 26.2%의 환자에서 보고가 되었고, 수술 후 즉시 이루가 발생한 경우가 16%, 그리고 반복적인 이루가 발생한 경우가 7.4%, 만성적인 이루 역시 3.8%의 환자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이환기관 삽입 후에 이루가 발생한 경우에는 흔히들 항생제 투약을 고려하게 되는데, 전신적 항생제보다는 오틱 솔루션, 그러니까 오플록사신이나 사이클로플록사신 같은 오틱 솔루션을 투약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이루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해서 어떤 원인균이 원인이 돼서 이루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루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물 치료 후 7에서 10일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가 멈추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흡인 치료를 시행하거나 세균 동정 검사에서 진균으로 확인되면 국소적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레싱을 열심히 하고 국소적 이점유액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사제를 포함한 전신적 항생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요. 때로는 환기관 자체가 세균 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관을 제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인근의 유양돌기에 염증이 퍼져서 지속적인 이루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양동 절제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든 소아에서 반복적인 이루가 발생한다면 환기관을 제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비인강 저류액이 환기관을 통해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는 환기관 자체의 염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든 소아는 어린 소아와 달리 다시 환기관 삽입술을 하더라도 국소 마취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제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고막 경화증 또는 고막의 위축, 고막의 함몰을 들 수 있습니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은 이러한 고막의 위축, 함몰 또는 경화증은 각각 30%에서 3.1%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보고한 논문인데 왼쪽 고막에는 고막 절개하고 고름만 제거를 했고요. 오른쪽 고막엔 절개를 넣고 고름을 제거한 이후에 중이환기관을 삽입했습니다. 이후로 25년 정도 관찰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봤습니다. 왼쪽 상단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에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상으로 되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청력도 절개만 넣은 군과 중위 환기관을 넣은 군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좀 다음의 합병증으로는 지속적인 그 고막 천공입니다. 그러니까 중위 환기관을 삽입한 다음에 중위 환기관이 빠지고 그 이후에 그 탈출한 이후에 그 중위 환기관에 있던 자리가 아물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어, 짧게 유지되는 작은 튜브인 경우에는 2.2%에서 천공이 생기는 반면에 오래 유지되려 그러면은 그만큼 튜브 크기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6.6%나 고막 천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큰 튜브와 작은 튜브 간의 비교 연구가 있는데요. 어, 파파렐라 타입 1, 2 해서 1이 좀 작은 튜브고 파파렐라 타입 2 튜브가 안에 구멍과 전체적인 환기관의 크기가 큽니다. 이 파프라 타입 2 크기가 환기관 유치 기간을 훨씬 늘려주고 재삽입률을 낮춰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부 이물질 유입에 의한 이루 발생률이 높고요. 어, 구멍이 커서 이후 영구적 고막 천공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들은 이러한 튜브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 상처에 사용하는 스테리 스트립 같은 걸 붙였을 때 좀 더 이런 고막 천공의 발생률을 낮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주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위 환기관에 있던 위치에서 중위 환기관이 탈출하고 그 주변을 이제 고막의 피부가 메우게 되면서 일부 피부 조직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진주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는 튜브에서는 이러한 진주종 발생 가능성이 0.8%이고 오래가는 튜브, 그러니까 직경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자라 들어올 수 있는 피부 양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구경의 튜브인 경우에는 1.4%의 진주종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종 발생 가능성은 한 0.7%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고요. 환기관 주변에서 중이강으로 각질과 상피가 자라 들어가거나 우연히 상피 조직이 이탈하여 진주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실내 진주종은 고실 개방술을 통한 수술적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관이 빠진 다음에도 정상적인 중이강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해서 진주종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항상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이 환기관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찍 탈출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3.9%에서는 중위 환기관이 좀 일찍 탈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찍 탈출한다는 의미는 보통 저희가 중위 환기관을 사입했을 때는 최소한 4개월 정도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중위 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4개월보다 일찍 한 달, 두 달 정도에 빠지는 것을 일찍 조기 탈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이 중이강의 염증이 환기관을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고막 혹은 술기 부족으로 환기관이 제대로 삽입이 안 됐는데 그냥 두고 나온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 번 중위 환기관 이식을 해가지고 고막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다면 환기관 이탈이 더 쉽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위 환기관이 막히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위 환기관 내부는 수술 시에 발생한 출혈이나 중위 분비물 혹은 비인강 저류액에 의해서 막힐 수 있고요. 중위 염증으로 인한 유가종이나 폴립이 점막에서 자라 올라오면서 튜브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률은 보고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6.9%까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통해서 중위 환기에 막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인이나 픽을 이용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중위 점이액 또는 중위 녹이는 용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2주 정도 투약을 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이강 상태가 어, 정상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중위 환기관이 막혔으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에는 다시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이강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냥 환기관을 그대로 두고 환기관을 저절로 이탈할 때까지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중이강 내에 저력이 가득 차거나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중위 환기관을 제거하고 재삽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중위 환기관이 중이강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0.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수술 미숙으로 인해서 환기관 삽입술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 염증이 지속적이거나 수술 시에 중위 환기관이 이관을 막고 있거나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만성중이염 수술을 할 때 우연히 고막 중이강 안에서 중위 환기관이 3개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드문 경우죠. 만약 튜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고막이었고 삼출성 중이염도 없는 상태라면 이 중위 환기관을 굳이 제거할지 말아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아인 경우에는 중위 환기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멀쩡한 고막을 절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단순히 중이강에 환기관이 있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어, 열심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중위 환기관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위 환기관이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조기 탈출해서 치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2년, 3년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고막 천공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기관의 거치 기간이 오래될수록 고막 천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환기관이 오래돼서 고막이 아물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 고막이 아물지 않고 천공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환기관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파파렐라 타입 1 튜브 같이 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작은 튜브는 고막 천공의 위험도가 2.2%인 반면에 장시간 유지를 시키는 목적인 T튜브나 파파렐라 타입 2 튜브 같은 경우에는 14.3%, 13.2%와 같이 높은 비율로 고막 천공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튜브를 제거한 다음에 페이퍼 패치를 붙이거나 젤폼으로 고막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절로 빠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중위 환기관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꼭 경과 관찰을 통해서 고막이 닫혔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막 성형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관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든 소아에서 반대편 귀가 1년 이상 중이염이 이완되지 않은 경우에 중위 환기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나이든 소아에서 정상 이관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의 중위 환기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드레싱이나 중위 점이액만으로 보존적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위 환기관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중이강의 유가종으로 인해서 환기관이 막히거나 막힌 환기관으로 인해서 중이염이 재발된 경우 역시 중위 환기관을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드렸던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관 삽입 후 첫 방문은 1주 이내, 이후 3에서 6개월마다 경과 관찰을 하십시오. 환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영이나 사우나 등을 할 때 맞춤형 귀마개를 하도록 보호자나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관 삽입술 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잘 알아야 하고요. 합병증 발생 후
충분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병원의 전과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